그러면은 특히 한국 사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딱지가 많이 앉아 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문제가 온다 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또 관찰했고. 그러면은 이러한 무의식 깊은 곳에 딱지가 있고 상처가 어릴 때 형성되어 있으면은 대부분은 정신분열증이나 심한 병에 걸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것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자라면서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펴본다는 것은 내 혼자 독창적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프로이트 선생 이래 내려오는 모든 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해가지고 그게 이론에 따라서 내가 관찰한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안의 문제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있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이 얼마나 심각하냐 한 데 따라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 프로이트 선생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한 모든 노이로제는 어디서 오냐면 불안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에서 온다. 그 프로이트가 18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886년 동안. 예? 100 한 20, 30년 됐죠. 그때 자기가 처음 환자를 보면서 모든 병의 원인은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안이 하여간 모든 것의 병의 센터라고 그랬어. 불안. 그런데 그때 처음에 프로이트는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든 히스테리 환자들을 보니까 주로 성적인 내용이 나오더라 이거지. 성적 욕망이 나오더라. 그래서 프로이트는 초기에 어떻게 보셨냐 하면은, 불안이 모든 병의 원인인데, 불안이 바로 성적인 욕망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05년에 쓴 성에 대한 3가지 논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노이로제 원인은 불안에서 오고 불안은 성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프로이트는 천재니까 환자를 보면서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맨 밑에는 무의식이고 여기는 전의식이고 맨 위에는 의식인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은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맨 밑에 이거는 뭐죠? 본능, 이드고 또 맨 위에 내려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본능과 양심 싸우는데 조정하는 요거는 이거라 그랬죠. 이거.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알았어요. 맨 처음은 그걸 몰랐고, 그래서 모든 노이로제는 불안해서 온다 이것만 알았고, 불안은 왜 오느냐? 성 때문에 온다. 그때 비엔나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성 얘기만 하거든. 그래서 성 때문에 온다 이렇게 알았는데, 요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로 있다는 걸 아시고 나서 불안의 개념을 확립한 겁니다. 그 불안의 개념을 확실히 확립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죠. 이거. 본능과 양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이거가 현실을 다스리죠. 우리가 강의 듣고 이래 하는 게 본능이 하나요, 양심이 하나요, 이거가 하나요. 이거가 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프로이트는 마음속에 이거가 본능하고 마주칠 때 불안이 온다 그랬어. 처음에는 모든 노이로제는 불안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가 본능하고 마주칠 때 온다. 본능은 욕구죠. 욕구. 성욕뿐 아니라 모든 욕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기면은, 이고가 볼 때는, 아하, 요놈이 또 욕심이 생겼구나. 안 돼. 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지내가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은, 아이고, 당장 꺼내 먹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안 돼. 이래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고가 이더와 마주칠 때도 불안이 온다 그랬어. 이고가 이더와 마주칠 때 불안이 온다. 불안을 그냥 세세하게 나는. 그 다음에 이고가 양심하고 또 마주칠 때도 불안이 온다 그랬어. 슈퍼 이고. 이고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지 않나요? 양심인데,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고하고 양심이 싸우는 거지. 이고하고 양심. 그러니까, 이고하고 이더가 싸우면은 노이로제가 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노이로제. 이고가 양심하고 싸우면은 무엇이 됩니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존재가 못 됐다 싶어도 슈퍼 이고하고 이고가 싸우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한국인들도 우울증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존재도 많이 왔지만은 우울증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가 현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현실하고 싸우면. 이거 현실하고 싸우면 이것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분열. 그리고 이거는 현실의 요구를 아랑곳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가다가도 길거리 지나가도 옷도 벗고 그러지 아마. 옷을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아마. 그런데 옷을 벗는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세 가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가 본능하고 싸우면 노이로제고, 양심하고 싸우면 우울증이 오고, 현실하고 싸우면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프로이트 선생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안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마음속에 막 온데 이래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불안이 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마치 안개 끼인 듯이 온 마음속이 불안하면 안 되니까 무슨 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 소재해야 되죠? 이게 뭐입니까? 이게 방어기제입니다. 이게 방어기제. 인간은 이 방어기제가 나와가지고 소재를 다 해버려요.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어기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욕구와 그래 안 된다는 방어 기제가 싸우는 여기 결국은 방어 기제를 작동되는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안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안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불안도 있는. 그래서 우리 정신병이나 노이로제나 성격 장애증이나 모든 것의 센터에는 불안과 갈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 불안과. 그러면 불안과 갈등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소변을 남 앞에서 보는 건 몇 살 때까지죠? 1살, 2살까지는 오줌을 봐도 되죠, 아마. 그러나 10살짜리가 남 앞에서 소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되나요? 방에서 오줌 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 안 되니라. 조례해라. 또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는 너무 왔다 갔다 떠들어서는 안 된다. 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또 음식을 먹을 때는 1살, 2살짜리는 지가 먼저 먹도록 하되 3살, 4살 되면 남을 권유하고 먹어라. 또 식사할 적에 기침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못 받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받고 각종 갈등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면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이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라면서 현상이 오는가 내가 미세하게 관찰해 봤어. 첫째 무엇이 오냐 하면은 어렸을 때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던 점점 크면서도 물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유 없는 불안이 오고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정신 에너지를 항시 낭비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 합니까 못합니까? 항상 보면 50명 중에 48등이래. 47등. 왜? 집중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은 점점 자라는데 뭐 과외를 하러 가든 태권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돌아다니게 하고 이래 하면은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는 데다가 자기가 서 있는 현실을 판단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현실을. 어떨까요? 예? 현실 판단이 안 돼요. 현실 판단. 왜냐하면 장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정신 에너지는 낭비되지. 늘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또 생각은 또 딴 데 가 있고 정신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를 못 해요. 현실을. 현실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적응이 안 돼. 현실하고 어떻게 맞춰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자연히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대인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인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안고 가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물론 대인 관계가 극도로 안 되는 애들은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자폐증으로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갖다 막을 쌓아가지고 자폐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폐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지낸, 그러니까 생전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죠? 여기는 없겠지만은 있어요, 보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또 어디 가도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람을 만나도 슬쩍 이렇게 피해 뿌리고, 또 말하고 싶어도 쏙 들어가고, 주로 이제 혼자 지내다가, 그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자폐증에 걸리면 나중에 공상망상으로 가면 고칠 수 없는 정신분열증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 이렇게 어릴 때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운명을 이래 추적해 보면은 아까 오토 페니켈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일종의 성격 장애 비슷하게 다시 말하자면 미숙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미숙한 성격. immature character. 그러니까 미숙한 성격이라 말은 사람이 어렸을 적에 젖을 안 주고 하면 울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10살, 20살 된 사람이 젖 안 준다고 울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미숙하다 말은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이고 미숙하다는 것은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고 비현실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미숙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현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들이 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어제 김창규라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했다 하대. 그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선생을 못 한답니다. 선생이 학생을 꾸짖잖아요. 좀 심하게 꾸중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대든다 하네. 왜 이래요? 하면서. 또 그걸로 끝이면 또 좋은데 그 이튿날은 또 반드시 그 보호자가 찾아온다 하네. 당신이 교육을 왜 시키길래 이렇게 시키냐고 애를 기를 죽이고 또 그 다음날 보면은 교장이 또 부른다 하네. 불러가지고 왜 학생을 그래 해가지고 요새 대한민국에 교육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네. 어렵게. 이건 전부 다 미숙한 이들의 행태입니다. 미숙한 이들의 행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미숙한 것을 면치 못하는. 그러니까 늘 지적되지만 노동운동이나 이런 요새 무슨 시민단체도 많죠?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들이 미숙한 것들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 그 미숙한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니까 자연히 법을 보통으로 법을 어기고 음주운전 이런 것도 해. 또 음주운전 하다가 잡으러 가면 막 도망가. 도망가다가 또 남의 지붕을 부사. 해도 또 뭐이 내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총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여지껏 지적한 것처럼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심한 병에 걸린다. 심한 정신의 병에 걸리고 또 치료하기에 만만찮은 저항이 온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저항론에 2부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갑자기 3가지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인간들이 정신이 모두가 지금 상처투성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심한 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정신병이나 이런 게 되는데 고치려 하면 저항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듣고 보면 야 이거 고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 어렵고 프로이트도 아예 나르시시즘적 노이로제는 못 고친다 그랬고 또 미국서도 말만 고친다 하지 고쳤다는 보고는 없어요. 없고 아무 책을 뒤져봐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했다 요까지는 써 있어. 그러나 고쳤다는 리포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저항이 많은 그런 심층적 저항을 가진 경우에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나 하는 비결과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